현재 전기요금은요, 과거 산업화 시대, 그리고 전기가 귀하던 시대, 그때 그대로입니다. 시스템이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시스템도 바뀌어야 되고, 그래야 현실을 반영하는 합리적인 요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제 조건, 그러니까 시스템을 바꾸는 전제 조건은요, 사회적 합의, 그러니까 국민적인 토론, 그리고 합의가 필요합니다. 공청회 한두 번 하는 그런 합의 말고 진짜 사회적 합의요. 안녕하세요. 염현석의 탐나는 정보, 염탐정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기요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기요금이 이번 달, 그러니까 10월 달부터요, 업종에 상관없이 전부 다 기존보다 킬로와트 시당 2.5원씩 올랐습니다. 이미 발표된 기준 연료비 잔여 인상분이 킬로와트 시당 4.9원이니까요. 결국 킬로와트 시당 7.4원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잠깐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용, 일반 산업용, 갑, 을 이렇게 있고요. 고압 A, B, C, 교육용, 농사용, 가로등, 심야 이렇게 전기요금이 산정되는 모든 거에 다 2.5원씩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2.5원이 아니라요, 가로치고 4.5원 추가, 9.2원 추가. 이거는 전기를 많이 쓰는 대용량 사업자들 조금 더 부담을 시킨 겁니다. 아무래도 지금 사정이, 얼마 전에 있었던 한전국감에서도 정승일 사장이 지금 S&P가 사상 최대다, 킬로와트 시당 250원이다, 기존 예전보다 비교하면 4배가 더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한전이 전기를 사주는 요금이 그만큼 비싼 거고요, 그렇게 된 이유는 연료비 급등 때문이다, 국제 정세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쓰는 사람이 조금 더 부담하고 너네들이 조금 더 아껴 쓰는 걸 좀 더 해라 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더 올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용 을은요, 광업, 제조업, 기타 사업의 전력을 사용하는 계약 전력이요, 300kW 이상의 사업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일반용 을은 마트, 백화점, 빌딩 등 계약 전력 역시 300kW 이상의 서비스 업종을 얘기를 합니다. 흔히 말하는 여기서 일반 산업용 을 요금제를 쓰는 사람은요, 전기를 많이 쓰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 고압 A는 7.0, 고압 BC는 이제 11.7원 인상을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11.9원, 16.6원을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전기요금을 올린 이유를 보면요, 제가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요, S&P 가격, 그러니까 전력 도매 구매 가격이요,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표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인 2020년 기준으로요, 국제유가가 거의 마이너스까지도 떨어지고 굉장히 낮았었잖아요. 이때를 한번 보면요, LNG 가격이요 4.4불이었습니다. 그리고 석탄은 60불 정도, 그리고 이때 S&P 가격이요 68.9원이었습니다. 이게 21년, 그러니까 코로나19에서 조금 회복했다라기 보기는 조금 어렵지만요, 그래도 조금 더 경기가 살아나고 그때부터 이제 유가도 조금씩 오르고 이럴 때잖아요. 이때 LNG 가격이 18.5원입니다. 석탄이 138.4원. 그리고 이때 S&P가 94.3원이 됩니다. 이때 보면 21년부터 한전은 적자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게 S&P 가격이 이때도 이제 연료비 급등이라는 이유를 댔었거든요. 그걸 이제 22년 9월 까지 평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NG 가격은요 35불, 그 다음에 석탄은 353불, 그 다음에 S&P는 176원이 됐습니다. 2020년이랑 비교를 하면 8배, 6배, 2.6배가 올랐습니다. 21년은요, 표에 보다시피 이렇게 거의 두세 배 정도 오르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22년 최고가랑 비교를 하면요, LNG 가격은 84.8불까지 올랐습니다. 엄청 올랐었네요. 석탄도 465불, S&P는 255원까지 올랐었네요. 이렇게 보면 당연히 적자를 볼 수밖에 없겠죠. 이래서 한전이요, 적자라는 전망이 요즘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S&P 가격이 이렇게 높고 연료 구입비도 높고 이제 줘야 되는 돈이 많다 보면 당연히 요금은 이제 오르지 않고 이러면 적자가 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돼서 여기 보면 2018년에 한 2천억 정도 적자가 납니다. 2019년에도 1조 2,765억 원이 나고요. 20년에는 아까 S&P가 굉장히 좀 낮았잖아요. 바로 흑자 전환합니다. 4조.
그리고 21년에 5조 8천억 원 정도 나왔고요. 22년 전망은 28조 4,895억 원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올해 적자가 한전이 뭐 30조 원이 날 거다. 많으면 40조 원이 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전기요금이라는 게 지금 거의 변하지 않았거든요. 사실 뭐 18년부터 21년까지만 보면 한전이 뭐 적자를 봤다, 흑자를 봤다, 적자를 봤다, 흑자를 봤다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2015년 이때쯤에 사상 최대 흑자도 낸다. 이때는 국제유가가 막 20불까지 떨어지고 이랬을 때거든요. 그때를 보면 진짜 연료비의 그러니까 국제유가의 상황에 따라 한전의 영업이익, 흑자 적자가 판가름 된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었을 정도거든요. 자, 이렇게 본다면 한 회사의 영업이익이 어떻게 10몇 조가 났다가 30조까지 떨어지고 이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한전이 어찌됐건 쓰는 돈은 똑같이 뭐 연료비에 따라서 전기도 사와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들어오는 돈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잖아요. 흑자가 많이 났을 때는 들어오는 것보다 우리가 비싸게 전기를 내고 있다라는 거고 적자가 났을 때는 우리가 들여오는 것보다 싸게 전기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기 요금에 따라서 왜 이렇게 S&P가 250원, 지금 현재 250원이라고 하니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 요금을 한번 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지금 S&P가 250원이라고 하고요. 평균 한 뭐 200원대 미만이라고 보면 주택용 전력이 이제 저압, 고압이 있는데요. 고압은 보통 이제 아파트. 그래서 아파트로 고압이 들어왔다가 거기 안에서 변전소에서 이렇게 전압을 더 낮춰서 이제 공급하는 형태고요. 저압은 바로 한전이 220V로 낮춰서 이제 공급해 주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운송 비용이 고압이 조금 더 저렴하기 때문에 고압이 더 쌉니다. 아파트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리면요. 누진 요금제에 따라서 400kWh 이상 초과가 제일 비싼 건데 이게 222원, 223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S&P가 250원이니까요. 가장 비싼 구간에도 적자가 나는 겁니다. 물론 저압일 때는 가장 비싼 구간일 때는 어느 정도 플러스가 나긴 하지만 그 밑에 구간에서 더 저렴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합쳐보면 평균적으로 보면 적자를 면할 방법이 지금 현재에서는 없어 보인다. 자, 그럼 가정용은 이렇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말이 많은 산업용, 일반용 전력 있잖아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일반용, 산업용, 그러니까 많이 쓰는 대용량 그럼 사업자들은 어떻게 쓰냐? 자, 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압 A, B, C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어차피 다 좀 비슷비슷해서 여기 보면 경부하, 중간부하, 최대부하 이렇게 있습니다. 경부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은 시간대, 중간부하는 그냥 뭐 보통, 최대부하는 많이 사용할 때 이렇게 시간대 순으로 조금 다릅니다. 여기에서 보면요. 아까 S&P가 한 250원 정도 된다라고 했잖아요. 어떤 항목을 찾아봐도 250원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기업 같은 경우에 최대부하 때 잘 안 씁니다. 안 쓰면 어차피 돈으로 다 DR이라고 해서요. 돈으로 보상도 해주고 이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경부하 때, 그 다음에 이제 뭐 중간부하 때 많이 돌리기 때문에 보면 뭐 24시간 가동을 한다고 해도 3으로 나누면 똑같은 거잖아요. 뭐 최대 많이 썼을 때. 그 경부하 시간대, 중간부하 시간대 생각을 해보면 아마 S&P보다 더 적을 것 같습니다. 한전이 내는 S&P 대비로만 보면 지금 주택용이든 일반 가정용이든 산업용이든 팔면 팔수록 적자가 쌓이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한전 적자는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일단 뭐 산업용은 산업용이라 치고 우리 가장 실생활의 느낌이 오는 게 가정용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가정용은 도대체 지금 뭐 얼마나 올랐냐? 뭐 국제유가 여기 연료비 뭐 최대 뭐 한 8배 아니면 뭐 두세 배 이렇게 올랐다는데 그러면 가정용 전기요금은 얼마만큼 올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표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작년 10월에 3원이 올라가고요. 올해 4월에 6.9원, 5원, 7.4원 이렇게 올렸습니다. 1년 누적 기준으로요. 22.3원 인상을 했습니다. 4인 가구가 평균 한 300kW 정도 쓴다고 생각하면요. 7,700원 정도 인상이 된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날카로우신 분들은 아마 300kW 썼다. 근데 킬로와트 시당 22.3원을 올렸다. 300이면 언뜻 봐도 6천 얼마밖에 안 되는데 왜 7,700원이 올랐느냐?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요금의 형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기요금은요, 기본요금이 있고
전력량 요금,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요금이 있고 또 여기에 기후환경 요금 그리고 연료비 조정 요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뒤에 표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뭐 기본 요금은요, 그 킬로와트 시당 쓰는 거에 따라 다릅니다. 앞에서 잠깐 제가 보여드린 표 보면요, 주택용 고압 같은 거 보면 이제 가장 낮은 구간은 기본 요금이 730원, 중간은 1260원, 가장 많이 사용하는 450kW 이상 사용하면 6,000원이 넘어갑니다. 이게 이제 누진제,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제 누진제인데 이렇게 기본 요금이 쓰는 양에 따라서 다릅니다. 산업용 같은 경우에도요, 쓰는 요금제에 따라서 기본 요금이 다른데 아무래도 좀 많이 사용하는 거일수록 여기 보면 기본 요금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쓰는 요금제나 쓰는 양에 따라서 기본 요금이 정해지고요. 전력량 요금이라고 해서 내가 얼마만큼 쓰는 거에 대한 이제 전기 요금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기후 환경 요금이라고 해서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기요금에 부과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생에너지를 했었을 때 보상해주는 비용 있잖아요. 뭐 RPS라든지, 그리고 우리 석탄 발전 감축하고 그거를 뭐 LNG로 바꾼다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 뭐 이런 거를 합친 이제 기후환경 요금이 있고요. 연료비 조정 요금이라고 해서 전기요금이 연료비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올라가면 조금 올려주고 떨어지면 조금 낮추는 이런 연료비 조정 요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2021년 1월부터 이제 적용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사실상 뭐 거의 잘 적용이 안 된다라고 하고 올라가는 폭, 내려가는 폭 자체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서민 부담, 그러니까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뭐 그랬다고 하는데요. 어찌됐건 그것마저 지금 뭐 물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제대로 잘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표로 잘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그래서 청구 금액은요, 여기에 그러니까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까지 다 합치고 여기에 부가가치세 10% 그리고 전력산업기반기금, 전기요금의 3.7%가 더해져서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요, 이렇게 300kWh 정도 하면 22.3원이 올랐지만 결론적으로는 7,700원 정도가 세금까지 붙으면 더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한번 우리가 전기를 썼을 때 얼마만큼 내야 되는지 가장 최신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제일 많이 사용했다라고 한번 쳐봅시다. 한 450kW를 썼다라고 보면요, 기본 요금이요 7,300원입니다. 3단계 단가가 들어가게 됩니다. 위에서 보면요, 그 주택용 전력 가장 이제 저합 기준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450kW를 썼으면요, 200kW, 그 다음에 200kW, 그 다음에 50kW 이렇게 누진 적용이 돼서요 73,555원이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후환경요금 7.3원이 돼서 3,285원이 더 들어가고요. 여기에 연료비 조정 단가 들어가고, 그래서 전기요금이 86,390원이 됩니다. 여기에 부가가치세 전력 기반기금이 되면요 98,210원이 됩니다. 자, 450kW를 썼다고 했으면 우리가 거의 한 10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실제 우리가 전기요금으로 내는 거는요, 아까 말씀드린 86,390원 정도, 그래서 비중이 89%. 그러니까 전기요금에서요, 우리가 실제로 쓰는 건 89%고 나머지 11% 정도는 세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주택용 요금의 이제 저합만 단독주택 기준으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다른 요금 체계는 어떻게 되느냐?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뭐 산업용 이렇게 해서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금 체계도 이렇게 옆에 다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좀 볼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주택용은 그러면 얼마나 비중이 될까요? 전력 판매. 주택용요, 전체 전력 판매 비중이요 15% 정도를 차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가정에서 쓰는 게 15% 정도밖에 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업용은 얼마나 쓰냐? 산업용은 무려 54.6%나 씁니다. 그러면 아까 산업용이랑 같이 묶여 있었던 일반용 있을 거 아니에요? 일반, 그러니까 뭐 상가라든지 빌딩 이런 오피스에서 쓰는 전기가요 22.4%입니다. 자, 이거 두 개 한번 더 해볼까요? 거의 80%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반 전체 국민이 가정에서 쓰는 건 15%밖에 되지 않고요. 그 외에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는 거에서 거의 80%를 쓰고 나머지 5%가 이제 가로등이나 이제 농사용, 그다음에 뭐 심야전기 뭐 이런 데 이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산업용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전기요금을 나오면 일반용이랑 산업용에서 왜 산업용이 다 써놓고 가장 많이 쓰는데 너네들이 너무 저렴하게 전기를 쓰는 거 아니냐. 아까 앞에서 봤듯이 너네 S&P 250원이라며 뭐 200원이 넘는다며. 근데 산업용 같은 경우에는 요금 체계를 보면 200원이 안 되는 게 대부분이다. 그러니까 산업용 전기가 굉장히 싸다. 그러니까 산업용 전기 대기업이나 이렇게 많이 쓰는 데들이 좀 더 많이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전이나 산업계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보면 사실 다 보면 발전 단가라는 게 있는데요. 이러면서 가정용은 발전 단가가 우리 원가보다 손해를 보고 팔고요. 뭐 일반용이나 산업용은요, 우리가 이득을 봅니다. 발전 단가보다 더 많이 요금을 받습니다. 자, 발전 단가 어떻게 되느냐? 101원입니다. 주택용 같은 경우에. 이게 근데 21년 기준입니다. 물론 지금 기준은 아니고요. 그러면 산업용 같은 경우에 98원입니다. 산업용이 발전용보다 조금 저렴합니다. 근데 일반용은 119원입니다. 이게 뭐 발전 원가를 대입하고 뭘 대입하고 이러면 되게 우리가 생각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그냥 기준을 간단하게 두는 게 맞습니다. 발전 단가, 사오는 비용은 똑같은데 원가를 빼고 그냥 사오는 비용만 보면. 그러니까 자꾸 일반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산업용 전기가 발전 원가보다는 더 비싸지만 S&P보다는 더 저렴하기 때문에 크게 혜택을 보는 것처럼 느낀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만 이럴까요? 다른 나라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EU 자료를 가져와 봤습니다.